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주차에 제가 했던 환경안전 업무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될 업무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EHS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2분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뭐 캠페인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다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좀 살짝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스터, 요건 이제 무단횡단에 대한 포스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 장면은 그 김래원 씨 주연의 해바라기 그 영화에 있는 한 장면을 이제 했죠. 그래서 꼭 그렇게 무단횡단했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이런 카피를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위에 문구 보시면 원래 위에 문구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기 이제 송강호 배우랑 그다음에 김상경 배우죠. 김상경 배우가 여기 이제 그 누구죠? 향수기가 그 사진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사진 그 포스터인데 그거를 이제 핸드폰 그 보행하시면서 핸드폰 하는 그런 애니메 뭐 그림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위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구로 바꿨습니다. 네. 어떠세요? 조금 더 임팩트가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 월마다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사고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달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월별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사고 사례 공유. 그래서 그 2009년부터 뭐 2020년도까지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손에 대한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2분기의 안전 캠페인으로서 보호구를 꼭 착용하자라는 타이틀을 잡았고, 안전화는 공장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귀마개, 뭐 보안경, 마스크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작업 여건에 따라서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다 보고 좀 동참하고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게시를 하냐면은 저희 화장실마다 이제 좌변기 들어있는 그 칸이 있잖아요. 그 칸에 앉으면은 문을 닫고 앉으면은 바로 앉아서 볼 수 있게 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모든 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앉으면은 어쨌든 볼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시켰고, 나머지도 곳곳에 다 비치를 하고 부착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랑 이제 무단횡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항상 되풀이되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재미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포인트를 잡았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중요 포인트만 딱딱딱 정리하는 것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식상하고 그동안 똑같은 포스터만 보면은 또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영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카피하고 패러디해서 홍보하는 것도 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밌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다 남자 영화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다음엔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을 더 좀 자극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포인트를 그러니까 다양하게 접근하고 좀 더 사람들이 재밌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게시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지금 차량 통행 센서 및 알람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요. 뭐 공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벽을 뚫고 뭐 배관 전선을 연결하고 하니까 공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 위험성 평가 때도 나왔던 건데, 뭐 금액이나 어떤 여건상 진행을 하지 못했고, 이번 연도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한 건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위험 요소라는 게, 중대재해 위험 요소라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장이 작고 그 안에서 뭐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행 중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구역은 특히 코너 같은 데는 이제 통로도 좁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게차 뭐 차량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서로 인식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죠. 뭐 시청각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양쪽에다 뭐 센서 설치하고 알람 설치하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알람 울리고 그거를 이제 보행자가 보고 이제 확인하고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조심하는 거 서로 조심하는 거죠. 차량 운전자든 보행자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 기업들이 대처를 할 때에, 그리고 환경안전관리자가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 어쨌든 중대재해에 포커싱이 돼 있으면은 그런 중대재해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위험성 평가하면은 위험도가 높은 것서부터 낮은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강도, 빈도를 해서 이제 결국엔 위험 등급을 이제 산출해 내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먼저 집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똑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올해는 어쨌든 중대재해를 우리가 더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건의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는 환경 성명서라는 걸 매년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약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랑 비슷한 것인데, 근데 요 환경 성명서는 이제 뭐 환경,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면 폐기물이랑 뭐 배출가스 관련된 거, 뭐 폐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에너지, 뭐 용수 사용, 전력 사용, 그다음에 기타 뭐 설비에 들어가는 가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환경 성명서면은 2020년도서부터 한 대략 한 3년, 2018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그래프화 시켜서 어떤 패턴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 그 플러스트레이션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것은 많이 썼나, 혹은 왜 이것은 적게 썼나를 이제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세이빙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그런 어떤 문서이고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작성하면서 좀 제가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제조업 공장은 메인은 제조업이잖아요. 메인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환경 안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포트인데, 그 서포트가 결국에는 매니지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비용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좀 노력을 해서 실행해서 조금 더 금전적인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점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활동 혹은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뭐
무형의 효과도 낼 수 있지만 또 유형의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 예,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유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 예,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투입되는 에너지도 뭐 생산량이 비슷하면은 또 비슷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 그 상황에서 또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이나 뭐 폐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잖아요. 부산물인데 그런 것들을 절감하려면은 결국에는 또 생산 혹은 뭐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세이빙할 수 있을까를 서로 이제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단순히 점검만 하고 뭐 위험성 평가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의 경영이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4월 1주차 환경안전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착안해야 될 업무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